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심혈관 쪽이 좀 걱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나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으로서는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요즘 덥기도 하잖아요.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가서 걸으시고 오르막을 오르시고 계단을 걸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데요.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체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실내 사이클을 타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유산소 비슷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 동작들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은 결국에는 얘도 부식되고 그리고 안 써버릇하면 기능도 안 좋아지고 끽끽 소리도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몸을 믿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강도를 살짝씩 올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강도? 네,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 말씀으로 굉장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힘들지만 괴롭진 않다. 그리고 지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그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 모든 팔다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게 심장에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는 걷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도 걷는 거를 흉내를 내야 돼요. 다리만 들어서 걸을 겁니다. 자, 가볍게 다리를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배 밑에 부분에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이 리듬감, 박자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으셨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걸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까지 해볼 거예요. 자, 팔까지 하면서 박자감이 있게. 자, 이번에도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벌써 이제 뭔가 몸이 깨기 시작해요. 숨이 차요, 숨이 차요. 맞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버릇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박자감 있게 이렇게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또 13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몸이 깨어진 것 같다, 뭔가 조금 신난다 하면은 이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혹시 기분 나쁜 어르신들 없죠? 이 정도에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거기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버릇 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줘버릇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르신들이랑 이제 운동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귀를 껴볼 거예요. 방귀요? 네, 어르신들 방귀를 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방귀 껴볼 거예요. 몰래 끼는 거예요.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몰래 방귀 낄 거예요. 몰래 이렇게 끼는 방귀가 진짜 냄새가 크다던데. 맞아요. 어르신들 몰래 끼면서 어르신들 방귀를 뀌려면요 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방귀를 몰래 껴볼 거예요. 몰래. 자, 몰래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이 방귀를 10번이나 낀 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지금.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 방귀는 더 당당하게 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제 들면서 껴볼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방귀를 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귀를 이제 대놓고 자, 나는 방귀를 낄 거다 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껴줄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방귀를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제 슬슬 방귀를 20번이나 끼셨으니까 냄새가 너무 날 거예요. 자, 버텨주셔야 돼요. 방귀 또 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는 방귀로 뭐 장깨자랑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껴볼 거예요. 자, 손동작이 추가가 돼요. 손동작이. 자, 방귀를 한번 빵 껴주셔야 돼요. 방귀를 빵 껴줄 거예요. 자, 이제 힘차게 낄 거예요. 방귀를 빵 껴주고 한 번 더 빵 껴줄 거예요. 자, 방귀를 또 한 번 10번을 더 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방귀 낀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방귀 제대로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다 방귀를 30번씩 꼈을 거예요. 자, 30번 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꼈던 방귀들 다 마셔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시작. 꼈던 방귀 다 다시 마시세요. 좋아요. 자, 어르신들 방귀를 이렇게 막 끼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심혈관 질환까지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방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 심장 질병들을 더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방귀 말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또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등받이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등받이에 딱 해주시고 다리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빠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지금 빨리빨리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속도감도 중요해요. 우리는 박자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지금 허벅지가 엄청 땡기는데요? 맞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다리 운동이 심혈관에 왜 좋냐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다리만 움직이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을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만 해주셔도 심장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되는 어르신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등에 이렇게 받쳐주셔도 괜찮아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도 좋고 등을 빼주셔도 좋아요. 손을 들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손을 들면요, 배가 이제 갑자기 고정한 게 없으니까 좀 더 버티려고 그래요. 좀 더 버티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기만 하면은 배가 위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다리로 10번 또 흔들어 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파요. 자,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리를 흔들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몸에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힘을 쓸 줄 알면은 이제 힘을 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걷기나 나중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팔다리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팔다리를 똑같이. 네, 팔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팔도 해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느 거에 집중을 할지. 내가 팔도 하고 있는데 다리만 하고 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옆 사람이 좀 체크해줘야겠네요.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팔 움직여. 팔 까먹었네. 다리 까먹었네. 이렇게 머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다리 들으시고, 자, 위아래로 교차해 줄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까먹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똑똑해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거를 너무 어렵다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운동법을 계속했어요. 몸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동작,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같이 심혈관을 예방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선생님이 이런 운동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에서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몸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는 뭐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힙스밴드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요. 자, 엉덩이 운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발부터 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 형태로 딱 집어가지고 다리 뒤로 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도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힙스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성취감도 더 배로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운동을 배우면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테 공식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제공할 수 있고 인지를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gee.kr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의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복지관에 다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면은 그 직원분한테 신청해달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강사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들이 운동 수업 시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아, 즐겁게 잘 걷게. 대표님을 만나면 즐겁게 잘 걷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를 보시기에는 실제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 치시면은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즘 이제 계속 나이가 들수록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는 뭐 소화에 좋은 이런 운동 그런 게 있을까요? 소화에 좋은 운동은 많습니다. 자, 어르신들, 자, 배가 아프거나 했었을 때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배가 너무 아프다면은 이렇게 몸을 웅크리기도 해요. 그런 것 자체가 뱃속에 있는 것들은 다 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소화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조차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배 쪽의 운동을 늘리고 비틀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틀고 이런 운동 같은 걸 하면은 평소에 내가 소화가 안 되던 것도 소화가 되게 하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나요, 몸이? 네, 소화를 도와드려요. 이런 근육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육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근육을 더 잘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 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늘리고 비틀고 해야지 얘네들이 더 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근육이 뭐 복근, 뭐 허벅지 근육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 근육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자, 근육은 우리 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근육이 아니에요. 자, 침을 삼키는 것도 여기 안에 있는 근육들과 목 근육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소화시킬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트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트름보다는 방구가 자주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근육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방귀가 갑자기 팍 난다 하면은 관략근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활동들이 이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화 그리고 배출 이런 것까지 다 잘하려면은 배를 잘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운동을 잘 하게 되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 소화기관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결국에는 소화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덥거나 추우면은 뭐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제 앉아서 소화에 도움되는 운동들을 할 거예요. 자, 운동에 대한 준비를 또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배를 많이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배를 많이 움직일 때는요, 앉아서도 효과를 느껴야 돼요. 자, 다리를 조금 벌려주실게요.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가 앉아서도 충분하게 운동을 잘할 수 있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은근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러고 있는 게 결국에 힘들다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만큼 내가 이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같이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배를 늘려주고 비틀어 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옆구리부터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자, 이쪽으로 팔을 쭉쭉 해서 옆구리를 늘려줄 거예요. 자, 옆구리를 늘려준다 생각을 할 거예요. 갈비뼈가 아프세요? 자, 너무 늘어났고 이게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굳어 있게 되면요, 어르신들, 편마비인 어르신들도 있고 굉장히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이 정도만 움직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쭉쭉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안 되면은 몸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귀 옆으로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어깨가 힘드니까 앞쪽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결국에는 몸을 옆으로 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쪽씩 10번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옆으로, 셋, 넷, 옆구리 늘는데, 5, 6, 7, 쭉쭉 해주세요. 8, 9, 10. 좋아요. 자, 옆구리가 막 늘어났죠? 이제 옆에 옆구리가 섭섭해하니까 바로 이쪽도 해볼 거예요. 이쪽도 쭉쭉 늘려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좋아요. 자, 이렇게 옆구리가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기들의 근육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늘린 거를 바탕으로 자, 같이 어려운 걸 볼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다 같이 웨이브를 할 겁니다. 자, 중요해요. 자, 얼굴부터 내밀고 배 내밀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머릿속에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민다 생각할 거예요.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민다 생각할 거예요. 배를 내밀어야 돼요. 배를 내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은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배를 구부렸다가 늘렸다가 내밀면서 허리 쪽에 힘도 좀 줄 수 있고, 자, 배는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요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더 실력이 느니까 나중에 장기 자랑을 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밀고, 자, 천천히 같이 10번 해볼 거예요. 자, 손은 무릎 위로 얹어주시고, 자, 같이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좋아요. 둘, 배 내밀어주세요. 셋, 넷, 배 쭉쭉. 5, 자, 얼굴부터 6, 7, 배 내밀어주세요. 8, 9, 자, 마지막. 이야, 좋아요. 자, 배를 이렇게 꿈틀꿈틀 대면서 배에 힘도 주고 굽히기도 하고, 자, 이런 게 가장 소화에 좋은 거예요. 배가 엄청 땡기는데 이게 결국엔 그 소화 근육을 단련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배는 결국에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리는 것도 근육이고, 이 근육을 늘렸다가 접어주는 것도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복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하는 이 운동이 조금 더 소화에 더 도움이 되나요? 자, 플랭크나 이런 것들은 근육을 이렇게 버텨주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말했잖아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늘려주고 비틀어주면서 얘네들이 점점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육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단단하게 이런 느낌보다는 비틀어주면서 유연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웨이브 동작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가장 연습하기에 제일 좋은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무릎 손에 올리고 시작. 하나, 둘, 트림이 나오려고 그래요. 셋,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배 내밀어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배를 꿈틀꿈틀 대니까 이제 점점 소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늘려주는 거였어요, 계속. 자, 그럼 이제 비틀어주는 것도 해야겠죠. 얌전하게 또 비틀어 볼 거예요. 자, 어깨에 이렇게 손 한번 올려줄게요. 손 한번 올려주고 천천히 쭉 비틀어 볼 거예요. 자, 쭉 비틀어 볼 건데요. 이게 배를 돌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넘긴다 생각해주면 더 잘 돌아가요. 어깨를 뒤로 넘긴다 생각해 주시면은 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자, 이것도 천천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올려주시고 자, 한번 쭉쭉 비틀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비트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나는 몸 비틀기만 했는데 몸을 이렇게 딱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쭉쭉 하면은 더 돌리는 거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은 약간 뱃살 같은 것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뱃살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돌리면서 뱃살이 빠지고 뱃살이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들어요.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안에 장기들도 많고 돌리는데 힘도 들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 돌리는 거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여기는 허리랑 연결돼 있으니까. 자, 지금 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또 해볼 건데 옆구리를 접어주는 것도 해볼 거예요. 옆구리를 접어주는 거 할 건데요. 자, 손으로 발 뒤꿈치를 톡톡 두들겨 줄 거예요. 톡톡 두들겨주면은 여기를 접는다의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볼 거예요. 바로바로 해볼 거예요. 자, 발 뒤꿈치에 손 닿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비틀기도 해봤어요. 비틀기도 해봤는데요. 자, 어르신들 여기서 나는 이게 허리가 아파서 못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허리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또 있어요. 자, 모든 복부 운동은 자, 복부를 움직여야만이 복부 운동이 아니에요. 배 운동은 배에 이렇게 접으면서 하는 운동도 있지만 배가 힘을 주면서 버티는 것도 운동 중에 있어요. 자,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배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먼저 움직여 볼 거예요. 자, 팔을 먼저 움직이는 거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배에 힘 주고 팔 먼저 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냐 하지만 팔이 움직일수록 이 팔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팔을 버티게 하려고 배 쪽에 살짝 균형을 잡아줘요.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리도 움직여줄 거예요. 다리도 움직여주는데요. 아까 한 거 있어요. 자, 아까 한 거 있어요. 자, 우리 막무가내로 할 거예요. 자, 다리.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맞아요. 다리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팔도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자, 모든 사지가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 배밖에 없어요. 배에 힘을 막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자, 내가 다리를 드는 건지 손을 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열세 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상지, 하지를 다 움직여주면요. 배가 막 난리 나요. 얘 왜 이러지? 나 지금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자, 이렇게 배를 꿈틀꿈틀 하는 게 힘들면은 배를 버티고 팔을 움직이는 것도 있고 팔다리를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또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운동은 자, 다리를 뻗으시고 우리 물장구 칠 거예요. 물장구 칠 거예요. 자, 물장구 치면 뭐가 될까요? 자, 다리가 막 움직이니까 배가 또 버텨야 돼요. 배가 또 버텨야 되니까 또 배에서는 막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다리 뻗으시고 마지막 10번 물장구 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엄청 힘드네요, 이게. 자, 소화가 이렇게 힘듭니다. 막 내리면서 이 소화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저는 방금 수업하다가 트름이 나올 뻔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를 막 움직여주면요. 힘들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장기들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은 우리 이렇게 배 운동하면은 소화가 촉진되는 거, 소화가 더 잘 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운동들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 운동을 주에 한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운동은 주에 꼭 2번 이상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주에 한 번 하면요. 어르신들 몸의 기능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주에 한 번 하면요. 내려가다가 살짝 유지하면서 결국에 내려가요. 근데 주에 2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고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에 한 번씩은 결국에는 다시 몸이 기능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에 2번 이상씩은 이런 운동 영상들을 바탕으로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건강한 튼튼한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영상을 보는 거 말고 선생님을 보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튼튼한 거북이는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라면요, 저희는 방문해가지고 운동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운동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은 등록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우리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하단에 프로그램 링크가 있어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저희 강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같이 운동 교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목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고 하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호흡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각근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각근도 그렇고 목 주변부가 유독 더 긴장이 되어지시고 뭉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흡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 자체는요, 저희가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중요한 것은요, 복식 호흡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복식 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쪽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위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만 들리는 흉곽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깨만 계속 들썩들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주변부에 있는 근육은 올라오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호흡이 짧아진 것입니다. 깊게 들어와야 되는 호흡이 여기 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는 이렇게 어깨가 올려지는 이 동작 중에서도 사용이 잘 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각근 자체가 굳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통증이 생기시거나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대부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각근에 대한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세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보낼 때 저희가 겉으로만 보셨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호흡 자체가 당연히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다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옆으로 눕게 되면 제 목도 좀 꺾이게 되고요, 어깨도 이렇게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에 대한 긴장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깨는 눌리게 되다 보면 어깨에 대한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고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천장을 보셔야 되고요, 천장을 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되 베개에 대한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은 것을 비지 마시고요, 적정한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목까지 감싼 상태로 베개에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베개를 먼저 베보고요,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베개를 베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높이가 편한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경추 베개라고 나오는 베개들도요, 높은 버전이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기본 버전이 있고요, 낮은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몸통 자체가 얇으실수록 낮은 베개 쪽에 가깝겠죠. 몸통이 두꺼워질수록 높은 쪽에 맞으실 거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베봐야 돼요. 직접 가셔서 높은 버전, 중간 버전, 낮은 버전을 하나씩 다 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 수 있겠으나 체험을 못 한다는 거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내 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대한 저림과 부종, 통증이 심하다면 사실 사각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각근 마사지를 해보고 나서 차도가 있다면 사각근에 대한 원인이 조금은 있는 것이니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손 저림이라든지 부종,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사각근 자체만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대한 디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의 증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다면 푸셔도 되지만 푸시고 나서도 내가 차도가 없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옷을 한번 내려서 보게 되면 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살짝씩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질렀는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시킵니다.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자리엔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자리를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력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통증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지,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눌러놓고 통증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잘못
촉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면 약하게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통증이 강할수록 좋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하는 압력으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하시는 강도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신다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조금 더 넘어가서 교정 운동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못해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요 보통 길게 가져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사지 동작들은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균형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마사지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인 자세를요 1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때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잠을 청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목은 목대로 경직이 되고 어깨는 어깨대로 눌리게 됩니다. 근육 자체가 굳지 않으려면요 근육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굳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종류의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수영도 괜찮으실 거고요 필라테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가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